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단 롤의 정리라고 주는 것 자체가 힌트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두 값이 동일하게 나올 거다. 높낮이가 똑같다. 그 다음에 요거 구간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x예요, x. 요걸 대체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롤의 정리에서 둘이 똑같다고 하는 바로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구나. 실제로 마3하고 마1을 넣어보면 y 값이 2라고 동일하게 나와요.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롤의 정리인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2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그럼 미분이 필요하겠네요, 여기 미분. 미분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롤의 정리라고 하면 미분 값이 얼마인 것?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것? x축하고 평행하니까 0인 것. 그럼 x가 얼마야? 아, 이게 마이너스 2일 때 바로 롤의 정리가 성립하는 값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 잘 보세요. 문제 잘 봐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데 갑자기 상수 c? 여기 c가 어디 있어? c 안 나오잖아, 그지? 이 상수 c가 바로 뭐냐면 요 0이 되는 x 값을 c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도 없고 상수 c라고 나오는 녀석이 나왔다.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 중에 높이가 똑같아서 미분한 게 0이 되는 것을 그 사이에서 찾는 걸 롤의 정리라고 한다. 난 또 의심이 드는 거지. 그거 하려고 이 문제를 막 계속 풀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오히려 롤의 정리를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더 들어. 문제 푼다고 느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를 또 한 번 쓰자. 역시 fx는 여기 왜 다 제곱만 나올까? 실제로는 세제곱이 훨씬 필요한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하고 1이라고 나왔죠? 이번에 평균값 정리라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여러분들 이게 높낮이가 같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높낮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평균 변화율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평균 변화율 x 두 가지를 줬단 말이에요. 평균 변화율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요. 평균 변화율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평균 변화율은 리밋이 안 붙는 거였어. 리밋 없어. 그럼 리밋 없이 f1에서 f-1을 쓰는 게 평균 변화율이거든. 근데 그거랑 같은 녀석이 존재할 거랍니다. 이거랑 같은 녀석이 존재해. 뭐가? 미분값이. 여기에 c가 들어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적어도 하나 이상. 그럼 이 구조에 맞춰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미분하는 거 여기다가 작업을 해줬더니 이렇게 나오지. 그럼 오른쪽은 바로 2c 더하기 3이라고 쓰면 될 것이고 그대로 왼쪽은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대로 쓰면 이거 3분의 f1 넣어주면 3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4에서 마이너스 6 마3 그래서 이거 풀면 2가 나오거든요. 그럼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사이 범위에 들어있죠? 네, 이게 c의 값을 갖습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존재하네요. 이걸 평균값을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값 정리는 단독으로 되기는 좀 애매하다, 그지?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데 사이에 이렇게 삽입되는 문제 같은 거 기억해줘야 되고 평균값 정리가 중요해서 내려고 하면은 75페이지 유제 5번 같이 낼 거야. 개념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블랭크 뚫어줄 테니까 채워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제 5번의 별표 낸다면 이렇게. 아니면 와부번은 이제 서술형 사이사이에 소문항으로 하나 평균값 정리 찍고 뭐 넘어갈 수 있도록. 단독으로 내기는 조금 어렵다. 또는 내더라도 지금처럼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려고 할 거야. 접선 단원에 여기 나왔습니다. 접선만 하고 찍기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예, 좋습니다. 76, 77을 풀자는 건 아니고요. 한번 쓱 이제 눈으로 좀 훑어봐요. 연습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뭔가 좀 걸린다, 여기서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아무래도 8, 9, 10, 11번 같은 게 문제 잘 나오죠. 그냥 탁 하고 던졌을 때 여기 핵심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거. 다른 건 좀 티가 나요. 뭐 아까 접점 같은 경우 세모 표시하라 뭐 이런 거 했잖아. 근데 시험 문제로 조금 좋은 게 레벨 1임에도 스텝 1임에도 8, 9, 10, 11번 정도의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되게 좋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좀 될 만한 문제다. 78페이지로 넘어간다면 여기서도 역시 18, 19, 20번 정도가 더 잘 나오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18, 19, 20번은 그냥 지금 시험 문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간고사가 여기까지예요. 많이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와북은 아니에요. 와북은 더 냅니다. 빨리 나가요. 와북은 더해요. 중간고사. 덕수고나 오남고는 이 정도까지를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2학기 무려 2학년 2학기예요. 개 늙었어요 이제. 뭐 파릇파릇한 거 없어. 프로 딩딩해 이제. 날씨 바뀌면 아프고 체력 안 되고 뭐 수행 좀 하면 며칠 쉬어줘야 되고 작년 같지 않다. 80P 이건 뭐 나가는 게 목표니까 정리 한번 해드리는 걸로. 적분 앞에 도달했을 때 내가 조금 고민이 된다. 무리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 시간도 한 절반 정도 헐어가지고 대수를 좀 더 도와줘야 되나 뭐 이 생각. 그 다음에 여기 내용적인 것은 미적분 2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과 쪽을 좀 선택하시는 분들은 미적분 2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적분 2가 내용이 똑같다는데 그럼 뭐가 다른가요? 함수가 달라요. 뭐 3차, 4차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함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미적분 1은 주 1번, 주 1번도 괜찮아요. 그리고 꽤 괜찮다고 생각하실 건데 미적분 2는 매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투를 하실 생각이라면 매일 수학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투 안 하고 저는 그냥 확통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확통은 매일 할 필요 없어요. 미투를 하겠다 그러면 매일 해야 돼요. 미적분 2는 매일 안 하면 그냥 광속으로 잊혀져 버립니다. 영어 단어보다 빨리 잊혀지는 게 미투예요. 그럼 뭐 할 말 다 했죠?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영어 단어 보면 선생님 이거 좋은 뜻이에요. 에? 뭐? 무슨 뜻인데? 이거 좋은 뜻이에요. 이거 나쁜 뜻이에요. 뭐 개소리야? 뭐. 수학 보고 그럽니다. 이거 저 좋은 미분이에요. 할 줄을 모르고 자꾸 느낌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와보고는 근데 아마 조금 감회를 많이 받을 거예요. 수학이라면 미투지 뭐 이러면서 이제 좀 허세에 가득한 사람들이 미투 좀 할 거고요. 오남고는 미투가 기하보다는 조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미투를 선택하면 거의 과학을 선택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순혈주의에 빠져 있을 겁니다. 남자라면 미투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자,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 했습니다. 미분부터 시작하여 미분 가능성. 학교의 중간고사 범위가 끝났다 하니 이제 슬슬 중간고사 문제들이 조금 아카이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학교별로 지난번에 샘플 하나씩은 드리긴 했는데 이제 특히 와보고는 수투 미적분원 시험지 많다고 말씀드렸죠. 2배. 아카이브로 모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한 8년치 정도만 모아서 드릴 테니 와보고는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한 16개 재밌을 것 같아. 거기서 문제 한 절반 빼고 나머지 것만 연습해도 그냥 오남 덕수는 씹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보시고 여름방학에는 한 달인데 그때는 어떨까? 말도 안 듣겠지 이제 늙어가지고. 쌤 제가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아니라고 막 할 수 있다고 그러겠죠?
아까 설명한 그대로 함수, 야 이거 증가한다. 얘 감소하는데? 그럼 fx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뭘로 판단하겠다? 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래. 이걸로 판단하겠다. 증가, 감소를 양수, 음수로 판단한다. 애매한 지점이 있었다. 3차 같은 경우는 잘 증가하는 것 같다가 한 번 이렇게 0이 되거든. 심지어 이 접선 그리면 0이야. 근데 이런 거는 증가하다가 잠깐 멈추는 거라 그냥 얘는 계속 증가라고 부르자. 하지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으로 이렇게 돌변하는 곳에 0이 존재하지. 이건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한다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증가 감소할 때는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춤. 자, 그다음 이게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걸 뭔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증가 감소의 어떤 값을 숫자로 쓰는데 표딱지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이렇게 x 값이 요리요리 변하면 프라임을 조사하니까 그걸로 f 값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런 걸 증감표라고 해요. 근데 슬프게도요, 미적분원 할 때는 증감표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같이 그려서 풉니다. 근데 이 증감표는 미적분 2에서 엄청 써요. 그래서 저런 게 증감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증감표를 안 쓸 것이다. 대신 그림을 같이 그려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두 가지를 이제 좀 똑같은 거를 써서 한번 해볼게. 이제 본격적으로 3차에 관련된 식을 이제 쓰도록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함수를 좀 찾아봅시다. 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할 일은 미분을 구해서 이 미분 값의 추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배웠던 2차 부등식 같은 걸 사용해요. 기억해요? 여기 0보다 작으면은 2차니까 이 x 값의 사이 뭐 이런 거 했죠. 0보다 크면 바깥쪽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 여기서 쓰는 거죠. 따라서 얘는요, 마이너스 2 전에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럴 때 뭐 무한대 같은 걸 쓰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무한대 쓰기도 귀찮아서 잘 안 써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대. 그럼 보시면은 지금 기준되는 게 0이어서 부호가 바뀌는 걸 기준으로 하죠. 그치? 0보다 작으면 범위가 어디라고? 사이라고. 그러면 사이에서는 부호가 음수라고. 바깥쪽은 양수야. 그 사이에 0이 거쳐가. 맞죠? 이때 플러스 부분은 증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릴게. 야, 증가해, 증가. 우상향해. 우리들 성적이고 싶어. 그치? 그러나 현실은 우하향하고 있었어. 그치? 마이너스니까 감소. 그럼 플러스니까 다시 어떻게 돼? 우상향을 하겠죠. 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럼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요거 언제 0돼? 마이너스 2다. 요건 언제 0돼? 2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걸 증감표를 써서 설명했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증감표. 그쵸? 요런 데를 뭐라 불러요? 증가. 요런 데는 뭘로 불러? 감소. 여긴 다시 뭐야? 증가. 설명할 수 없는 요구가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 로컬리 크니까 극대. 요거는 로컬리 작으니까 극소라고 한다. 이렇게 증감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슬프게도 이건 안 쓰겠다. 그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겠다 이제. 미분을 했더니 다음처럼 나온답니다. 맞습니까? 2차 함수 잘 아시니까 2차 함수로 얘를 그림을 그립니다. 아래로 블록이고요. x축이 존재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2고 프라임 입장에서는 부호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부호를 쓸게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요 0이 되는 값을 잡아 끌어서 내려요. 지난선 아니어도 괜찮아. 흐릿하게 그려도 돼.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을 먼저 그리지 않아. 요거 먼저 그리면 플러스 어떻게 된다고?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 그럼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네.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네. F'과 F를 같은 선상에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자, 같은 선상에 그렸는데 여기 특이점이 하나. 이게 극대인 건 보이죠? 그러면 F 그림을 안 그려서 프라임 그림에서 0이 되는 것 중에 작은 게 바로 누구예요? 극대예요. 큰 쪽일 땐 바로 누구예요? 극소예요. 그쵸? 2차일 때 지금 주로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하기 좀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저 마이너스 2하고 2의 2차 함수 이 0이 되는 건 반드시 가운데 아니에요? 반드시 가운데죠. 이때 바로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는 지점이 요 가운데예요. 자, 근데 2차 함수 입장에서는 값이 가장 낮죠. 값이 가장 낮아요. 뭐 마이너스 얼마쯤 되겠지, 그치?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로 작을 때예요. 요 기울기가 요 y값하고 동일해요. 프라임이라서.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할 때 요 y값 프라임이 접선의 기울기로 가장 작아. 설명 미리 할게. 요 가장 작은 녀석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 성적의 변곡점 같은 느낌. 변곡점은 여러분 그러니까 고점을 찍거나 저점을 찍는 게 변곡점이 아니야. 변곡점이란 말은 알겠지? 이제 감소했다가 증가로 올라가는 게 변곡점이 아니야. 감소를 하는데 내 성적이 떨어지는데 성적이 떨어지는 게 좀 완만해지기 시작하는 게 변곡점. 떨어지는 거 계속 떨어지는데. 그치? 감소는 계속 아직 해. 반등한 게 아니지만 좀 빨리 감소하다 이제 천천히 이제 변곡점이야. 그런 느낌이야. 요런 게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고 3차는 그러면 변곡점을 지나가는 접선. 여기 좀 중요해서 변곡 접선이라고 하자. 너가 가장 기울기가 요 그림에서 낮은 녀석이야. 그럼 변곡 접선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만나는 점이 유일하게 너 하나야. 다른 3차 한번 봐봐. 접선 그리면 어때? 만나는 점이 몇 개야? 2개잖아. 그치? 그런데 유일하게 변곡점을 지나가는 선이 하나만 만나는 거야. 유일하게. 그래서 이 아이는 좀 중요해서 지금 나올 애는 아닌데 자꾸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기서 설명을 좀 한번 할게. 요거 X. 요걸로 그림. 요걸로 그림. 2차와 3차를 같이 그릴 거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건 X. 앞으로 이제 증가편 안 그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씩 그리는 거를 막 연습을 해야 돼. 고생 엄청 했던 기억이 나. 이걸 언제까지 그리고 있어야 돼? 막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이걸 그리면 맨날 똑같은 그림 나오니까 이거 연습 잘 할 건데 결국 우리는 저 미분을 이용해서 이거 그릴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 그릴 거잖아. 이 3차라는 게 중심적으로 그릴 건데 이 3차가 지 맘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는 그럼 2차 함수처럼 대칭인가요? 전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기는 대칭일 수 있지만 3차는 대칭이 아니야. 그럼 아예 이걸 먼저 알려주고 시작을 한다는 거지. 마치 3차 뒤에 이렇게 병풍이 있어서 네 맘대로 그리면 안 돼. 딱 여기에 맞춰서 그려 이 뜻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진짜 병풍처럼 그리고 돼 3차를. 병풍 그리되 반 자르고 또 반을 잘라. 4등분 하는 거지. 같게. 뒤에 백그라운드 이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박스 안에 요 반 있죠. 네, 반을 딱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점을 찍고 이 점을 찍어요. 방금 그린 이 녀석 있지.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에 맞춰서 그려야 돼.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접하죠. 그런데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가요. 대칭 아닙니다. 대칭일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로 올라가요. 딱 여기에 맞게. 딱 여기에 맞게. 근데 얘가 비율이 똑같아. 저 백그라운드에 그려야 돼. 방금 설명한 걸로 따지면은
요 x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요 x값은 2였습니다. 맞나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죠? 당연히 0이죠. 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요 값을 갖는데 이거랑 동일한 값이 바로 칸이 똑같으니까 4였을 때 똑같이 올라와야 돼요. 길이가 같아요. 그 뒤에 병풍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는 거야. 딱 요 성질을 만족해.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해 줄게. 지금 이 그림 그렸으니까 여기 딱 반이고요. 반이에요. 길이가 4개 똑같다라는 거. 길이가 같다라는 말 말고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여기 몇 대면? 2대1이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뒤에 병풍이 그려져 있어서 마음대로 못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그려야 한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마음대로 그리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기 딱 만나게 박스 안에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먼저 그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주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이 다 같다 그랬죠? 1대1 대1.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몇 대면? 2대1. 여기도 몇 대면? 2대1. 여기도 2대1.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선을 그리면 요 비율도 정해져 있어요. 여기 2죠. 요건 루트 3이에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맘대로 못 그리는 거야. 되게 좀 빡빡하게 구네 라는 식의 그림이 딱 그려진다. 그러니까 아예 프라임에서 F로 넘어오는 거 연습은 좀 많이 할 건데 이 F값 그리는 데 있어서는 먼저 이렇게 그려도 된다. 아예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정해진 걸 꽤 많이 노리고 낼 것이다. 꽤 많이 노리고 낼 것이다. 심지어 있잖아. 이거 높낮이 있죠. 이 높낮이도 결정이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요 한 칸이 만약에 세모라고 해봅시다. 지금 세모는 2죠. 맞죠? 세모는 2죠. 그럼 요 높낮이가요. 세모를 세제곱한 다음에 4를 곱한 녀석만큼만 나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녀석에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2x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가는 녀석이었으면 거기다 2도 또 한 번 곱해야 돼요. 높낮이도 정해져 있어. 요 가로 부분과 높낮이도 정해져 있다. 높낮이 뿐이야? 요가의 위치도 정해져 있지, 요 아이도 비율도 정해져 있어서 3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한 그림이야.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 성질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설명이 됐어요? 요게 빡빡하다. 뒤에 병풍 있다. 그 다음 왔다.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교점이 몇 개다? 하나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전체 3차의 접선 중에 가장 낮은 값이다. 기울기가 가장 최소인 녀석이다 라는 식으로 여기를 그려줍니다. 요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리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요 그림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의 일반적인 모양이라고 봐주세요. 아셨지? 그럼 아예 처음으로 만나는 게 뭐가 된다고? 극대. 두 번째 만나는 게 뭐가 돼? 극소가 된다고.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우리가 연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그린 건 얘가 이렇게 만나는 그림이고 그때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줄 수 없어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프라임, 맞죠? 이해되죠? 여기에 뭔가 약간 좀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걸 좀 주세요. 차별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차함수인 F'이 두 점에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차함수랑 X축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 F의 그림이 어떻게 되냐? 플러스로 가니까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소 안 해. 그치? 다시 증가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럼 이거 반대잖아. 내가 지금 F'에서 F를 만들었으니까 반대로 보는 건 뭐겠어? F 그림 던져주고 야 프라임 어떤 녀석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는 약간 보이지 않는 선이 좀 강하게 있는 거야. 차별해야 돼. 하나 더 있죠. F'이 2차인데 2차 함수가 있을 때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아요? 서로 다른 두 질근, 중근, 안 만나. 세 종류로 나눴을 때 요거. 아니 그럼 요거는 0이 되는 접선이 0이 되는 것도 없는 거잖아. 그럼 이때 그림은 증가는 하는데 0이 되지도 않아. 물론 여길 때가 가장 최소긴 한데 0도 아니야. 이런 그림. 근데 내가 왜 여기다가 선을 그리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뭔가 둘이 조금 그래도 유사하잖아. 차이점이라고는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야. 값이 0이니까.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는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요 값이거든. 차이점은 요거.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이게 이름이 뭐라고? 극대. 이건 이름이 뭐야? 극소. 여기는 극대가 있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이 있어? 없어. 얘네들은 극대 극소가 없어. 3차 함수는 극대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 극소도 있어. 3차 함수는 극대만 있진 못해. 극대가 있으면 극소도 있어. 또는 아예 둘 다 없어. 그치? 3차 함수는 달라져서 극대 극소가 있거나 아예 둘 다 없어. 그럼 질문 아니야? 너희들한테 던져지는 문제는 이거지.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너 그 값 안 갔는데 그럼 뭘 조사하냐면 3차 함수 얘기를 하고 있어서 fx 3차인데 그 값을 안 갔는데 그럼 우리는 갑자기 점프해서 너 미분을 하고 얘네 얘기하는 거잖아. 그 값 없는 거. 그럼 얘네는 미분하면 중근이거나 허근 아니야? 2차가 중근이거나 허근이야.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대. 이렇게 간다. 거꾸로 물어보면 되는 거야. 저게 팩트인데 사실 저렇게 그려지는데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게 한 다음에 질문은 야 3차가 그 값이 없대. 그러면 너를 미분한 아이는 중근이거나 허근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갑자기 고1 때 했던 2차 함수가 확 들어오는 거야. 여기도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판별식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도 확 쓰이고 그 다음에 부등식 나오겠지. 미분인데요? 미분인데 부등식. 그러니까 3차 그래프는요. 이 딱 두 가지 형태로 그려져요. 미분을 조사하는 형태로 구별하는 거 하나. 다음에 그럼 F를 그림을 그렸을 때 내 맘대로 못 그려. 정해진 바대로 그려야 돼. 딱 이 두 가지. 그거로부터 뭔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게 내신 문제고 그게 수능 문제가 돼. 다 이 안에서 움직여.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잡아줘요. 그다음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접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 이건 계속 말씀드릴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좀 해야 되는 거는 난 요거 같아요. 증가감소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개념인데 증가감소를 그럼 어떻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끝나면 극대극소를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감소 극대극소는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지금 이제 보시면 82 한번 가봐봐. 그러면 선생님도 그랬지만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하나씩 미분을 한 다음에 뭐 증가표를 하라고 했으니까 증가표를 다 그려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러고 확인을 했을 거야. 문제가 하나 둘 해서 뭐 여기만 해도 4문제 계속 그리고 그래프 이랬거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야. 하나씩 해주는 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다 풀 필요 없고 이런 숫자를 물어보는 건 골라서 풀면 좋을 것 같다. 굳이 이거 다 풀 필요 있냐? 예를 들어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거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하겠다라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예를 들어서 유제 1-1번을 만났다고 해봐. x 세제곱에 마구 15 마이다. 마구 15 마이다. 원래대로 하면은 증간표도 그려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계산 문제를 푸실 때는 오히려 앞으로를 위한 요 핵심을 다지는 느낌으로 푸시면 어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미분을 하는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는 필요하거든? 이거 3 묶어내주면 2하고 5라는 게 여기서 좀 필요하거든?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걸 연습할 때 4조각의 병풍을 그리라는 거지. 그 다음에 0이랑 0이랑 하는 게 얼마야? 1하고 5잖아. 그럼 요게 1이고 여기가 5가 되고 절반이 찍고야. 물론 이건 최고 차항이 양수일 때 그리는 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바로 fx한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병풍 안에 움직이는 녀석의 그림을 써주면 어때? 나중에 병풍 안 그려도 되거든. 기억해? 같다고 했던 거? 여기 얼마? 3. 이건 얼마? 10. 여기는? 마이너스. 얘들아, 그럼 요런 값 구하는데 7을 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똑같은 값인 1을 넣어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니?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계산도 막 이상한 걸 시킬 텐데 그러지 말고 저 중에서 좀 편한 계산 집어넣으면 어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여기 1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6에서 11 빼는 거니까 그게 5래. 이 값이 5란다. 그 다음에 이건 5를 넣는 게 나아,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나아.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5인가 물어보면 마일 집어넣어서 똑같이 쓰면 되니까 마일, 마구, 마시고, 마이야. 엄청 내려온다. 마이너스 27이네. 그래서 요 값이 또는 극소값이, 극대값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남? 이거 같은데 몇 칸이야? 2칸이지. 2칸이지. 그럼 2칸일 때는 그 2칸 세제곱을 한 다음에 숫자 4를 곱하고 최고차항 계수 있으면 그것까지 곱할 거거든. 근데 여기 1이니까 됐어. 32라는 게 바로 요 간격인 거. 맞죠? 32. 확인하면 되지. 이거 하면서 이 계산 연습을 자꾸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마이너스 27이랑 5의 절반이 되는 y값 얼마야? 둘이 더해서 1로 나누면 얼마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이 y값은 마이너스 11이지. 이 마이너스 11은 이게 2면 얘가 4면 여기는 2루트 3일 거야. 1대 2대 루트 3이거든. 그럼 이게 3이니까 여기 만나는 것은 3 플러스 2루트 3이라는 계산이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저 3차 그래프에서 필요한 성질을 자꾸 이용해 먹으면 어떡해? 자주 나올 텐데. 한 번 연습할 때 들어와서 이런 걸로 그냥 정리하고 빠져나가. 그럼 굳이 뭐 다 풀 필요는 없을 거야. 내가 얻은 결론은 그거야. 연습을 다 꼼꼼히 했더니 뭐 좋아지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많이 때려 넣어서 얻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오히려 나오는 성질들을 공부하고 얘네들을 그 성질을 잡고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어떠냐. 그다음 여기 부등식 등장한다고 그랬지. 83페이지 한번 봐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 들어있는 걸 미정계수라고 총칭을 할게. 미정계수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미정계수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험 때나 이게 지나고 나선 왜 안 풀려? 대수 때 왜 안 풀려? 지금 풀 때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잖아. 나중에 가면 그림이 머릿속에 사라지면 이게 안 풀려. 자, 대표 유형 1번. 대표 유형 1번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거 첫 번째 문제.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무한대로 써있는 거 보이죠? 그거 밑줄 쳐놓고 전범위 이렇게 쓰세요.
뭐 실수 전체, 뭐 전범위, 액수 전부 뭐 이것도 다 가능해요. 자, 그럼 전범위에서 증가한대요. 여기서 증가의 주체는 fx죠. fx가 증가하면 프라임이 얼마예요? 양수예요. 맞나요? fx가 증가하면 프라임이 양수잖아요. 부호가. 그럼 이거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니까 이거 미분한 녀석이 프라임이 양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프라임이 양수면은 이 세 개의 그림 중에 몇 번 그림을 말하는 거냐? 프라임이 양수면 이 세 개의 그림 중에 몇 번 그림을 말하는 거냐? 요 그림을 말하는 거다. 요것도 증가한다고 했거든. 이건 뭐 당연히 증가고. 그러니까 증가하려면 2차가 요거랑 요거여야 되니까 얘다.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 미분해서 판별식이 0 이하다. 요거만 써요. 왜 미분해요 갑자기? 얘 때문에. 3차가 증가만 한다고? 그럼 이 그림 아니면 이거잖아. 감소하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지? 이게 없다는 말은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건 미분한 녀석이 중근 아니면 허근이다. 갑자기 그렇게 돼본다. 그럼 2번은 3차인데 마이너스 1에서 감소. 여기도 보이시죠? 3차가 마이너스 1,1에서 감소 보이시죠?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써줄게. 미정계수야. 문자 집어넣었어. x제곱에 a니까 좀 귀찮아. 미분해도 사라지지 않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요건 것 같아. 세밀하게. 이게 이제 구간이야 점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여기에서 감소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뭐 국어라든가 사회 과목 공부할 땐 이거랑 대응되는 개념이랑 같이 놓으면 되게 선명해지는 것처럼 여기도 비슷해. 무슨 소리냐면 필요한 건 얘인데 대응되는 개념이 뭐냐면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얘들아, 둘 차이가 뭐야?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 이거 x잖아, x. x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면 안 들어간다는 뜻인데 저기서 감소, 야, 빨간색으로 쓴 건, 그러면 노란색으로 쓴 건 초록인지 노랑인지, 밑에는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이야. 위에는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감소해. 밑에는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이야. 둘이 뭐가 달라? 야, 수학 못하고 지금 문과 쪽 해야 돼. 이런 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뭐가 달라? 구간 마이너스 1, 1에서 감소냐?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이 달라. 둘이 뭐가 달라? 감소는 여긴데. 수능에서 계속 뭐 몇십 년을 계속 나오다 보니 문제는 점점 어려서 별걸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까지. 감소는 여긴데. 그럼 이렇게 설명해볼까? 마이너스 1에서 1이 x잖아. 감소가 이게 마이너스 1하고 1이라고 쓰는 게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이렇게 물어보자. 마이너스 1에서 1은 알겠는데 감소한다니까 여기잖아? 여기가 딱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딱 1이야 라고 하는 게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야. 아래 문장에서는 감소하는 걸 내가 다 뒤져봤더니 그 뜻이야. 감소하는 구간을 내가 찾아봤더니 여기들에 라는 거고, 위에는 감소하는 데를 다 찾아본 건 아닌 거지. 감소하는 데를 다 찾아본 게 아닌 거지. 그럼 위에는 무슨 뜻이야? 위에는 여기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냥 그 구간만 찾아봤더니 감소한대. 아래는 감소하는 데를 다 찾아봤더니 딱 마이너스 1에서 1이 돼. 이거 이해를 해줘야겠지. 이거 생각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위에 거 썼잖아. 맞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에 걸 썼으니까
감소는 fx를 미분을 했더니 감소는 네가 음수인 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소는 음수. 그러니까 너는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 만나는 이 음수 파트가 있고 양수 파트가 있는데 지금 빨간색 부분은 네가 마이너스 1이고 네가 1이란 말이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거죠. 빨간색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은 딱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문장 하나로 달라진다. 밑에 있는 부분은 감소하는 걸 다 찾아봤더니 야 그러면 여기야 여기 이게 아래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건 여기에서 감소한다 그러면 다른 데 모르겠고 요 구간만 찾았더니 감소야 라고 찾았다는 거야. 그럼 마무리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음수 1 대입했더니 음수 이렇게 구해. 그것만 쓰면 돼. 문장으로 얘네들은 차이를 줄 수 있고 또 하나 감소 얘기를 하는데 미분을 써? 왜? 이걸 아예 베이스로 하는 거거든. 저걸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림 안 띄워주면 이게 무슨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부터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미정계에서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숫자는 괜찮았는데 83P가 또 그런 거고 여기 봐 얘는 그냥 관찰만 할게. 여기까지 뭐 숫자를 낼 생각은 없는데 계속 얘기를 반복할 거라서 반복시켜줄게.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가 나오겠죠. 예상대로 극대극소도 증가함수에서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증가함수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극대극소라고 한다. 넘겨볼게. 86P. 자, 이게 아까 말한 거야. 여기를 또 열심히 미분해서 증가표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에서 극대극소를 확인해서 이럴 거야. 이 많은 문제를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몇 개 골라서 아까 요거 하듯이 미분을 진짜 한 다음에 그게 이 병풍 뒤에서 벌어지는 거 연습하는 용도로 쓰면 어떠냐. 그 다음 아까 이거 설명한 거랑 똑같아. 극소값 같은 경우 5를 집어넣어야 되지. 이 그림에서 이게 극소였으니까 그 y값 알고 싶으면 5를 넣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배운 자들은 어떻게? 여기다 5 넣어서 계산 실수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이 똑같은 값인 거 아니까 마이너스 1에서 계산을 줄일 수 있잖아. 이런 거 알면 좋겠다. 일이 편하겠다. 그래서 86페이지 같은 경우는 몇 개 골라서 연습용으로 써라. 다 풀지 말아요. 시간 낭비 간다. 아니 하면 좋지 않아요?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했을 때 그 얻는 효용이 그렇게 가성비 있지 않다. 대신 그 시간을 87페이지 같이 미정계수 잡는 데 써라. 문자 들어있는 게 어려워.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지? 미래에 나한테 얘기 걸어놔. 메모해. 여름방학 때 이거 어떻게 빨리 잡을까 생각해. 그 다음에 88P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야 내가 프라임 줄게. 왜 물리하시는 분들은 좀 알 거야. 그래프가 VT 그래프인지 XT 그래프인지를 좀 확인해야 되잖아. 먼저 그래프만 뭐 판단하면 안 되잖아. 여기도 그래. 지금 준 그래프가 FX 그래프인지 F'X 그래프인지 확인해야 돼. 아예 대놓고 내가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 라는 문제도 있고 80% 오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자, 증가감수 극대극소 했으니 이제 니네들 뭐 할 수 있다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근데 우리 이미 그리고 있다는 거지. 이미 그리고 있어 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꺼번에 또 간다. 91P 봤더니 어때? 또 똑같이 증간표나 그림 그려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시면 시험 문제 그래프를 그리세요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리게 하고 싶은데 그래프를 그리세요는 아니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최대값이 어쩌고저쩌고 최소값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풀어서 공부하는 데 쓰지 말아라. 그냥 몇 개 골라서 해라. 다만
91페이지부터는 이제 뭐가 튀어나왔니? 3차는 앞에 거로 연습해도 되거든. 여기 4차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4차 그래프 그리는 것만 좀 연습하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4차만 연습해라. 그리고 90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 있죠? 90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3차 이겁니다. 그런데 90페이지 아래 4차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4차 그래프가 좀 중요하고 4차 그래프가 좀 어렵고, 그래서 와보고 같은 친구들은 4차 그래프 유념해서 보세요. 국어 성질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그냥 스케치만 하는 거야. 여기 숙제로 여기 이제 수업했으니까 넘어갈게. 안 할게. 나중에 또 할 거야. 92 가니까 또 뭐 나와? 문자 나와. 그지? 미정계수 또 나와. 그쵸? 또 92페이지가 중요하고 93페이지는 많이 중요해. 너희들도 느끼겠지만 이 책이 모든 문제를 다 실어놓는 책이 아니잖아. 여기서 많이 중요한 건 거의 100% 나온다고. 93P는 많이 중요해. 그래서 그래프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미정계수로 물어본다. fx 던져주고 프라임 물어본다. f 프라임 던져주고 fx 물어본다. 속에 있는 내용들은 전달해주고 써먹어야 된다. 얘기 자세하게 안 한다. 이 문제 어디에 3차가 저런 성질이 있다 얘기해주냐? 안 한다. 알고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단원이 함수와 최대 최소로 바꿨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프 그려서 극대극소 찾고 그 중에 최대치 찾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앞쪽에서 에너지 엄청 써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골라서 푸시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똑같아. 미분 써서 그래프 그려서 찾기. 미분 써서 그래프 그려서 찾기. 3차는 이 안에서 맨날 움직이기.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개념 설정해주고 저기에 짜맞춰서 그림 그리면 됩니다. 푸실수록 개념이 확대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냥 똑같아요. 미분에서 그래프. 그래서 오늘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반복하겠다. 다음번에 다시 극대극소부터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이 설명 다시 한번 하면서 미정계수를 중심에 두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최대 최소까지 쫙 밀고 갈 것 같고요. 102페이지 넘어 103페이지 한번 목차 한번 가보세요. 102페이지 옆에 103이 있는데 도함수 활용 3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래프는 그냥 막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뭐라고 안 해. 그래프 그려서 그걸 뭘 써볼까? 그게 여기야.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래프로 하겠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프야. 그리고 약간 지금 우리가 로그에서 활용 문제 하잖아요. 그런 느낌 드는 게 속도와 가속도야. 근데 여기에 이건 왜 들어와 있느냐?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거든요. 속도를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고. 그래서 나온 거야. 미분해서 쓰라고. 그리고 속도 가속도가 미분의 끝이야. 그러니 지금 포션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 포션이 엄청 크다는 게 느껴지죠. 여기도 그래프, 저기도 그래프.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해서 문제 푸는 걸 정말 계속 연습하는 거로 쓰겠다. 외워지듯이. 3차는 우리 맘대로 그리는 게 아니야. 정해진 대로 그려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이 끝납니다.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름방학 때 들어오셨을 때도 어디를 잘 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름방학은 한 달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한 주는 휴가 가셔야 돼요. 여름이고 학원은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든 안 가든 휴가 일주일 있으니까 3주밖에 없어요. 3주 안에 이거 해야 돼. 확통하시는 분은 확통도 해야 돼. 확통은 한 번밖에 안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정신없이 몰아친다고 생각하면 돼. 포기하겠지. 내가 본 아이들은 많이 포기하니까. 그치? 에이 몰라요. 어떻게 되겠지. 포기하지 마시고 1학기부터 조금씩 관리하셔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넘어가면 이제 고2 생활도 끝납니다. 고3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고3은 좀 편하다.
내년 겨울방학은 이렇게 빡세지 않아. 약간 여유도 좀 갖고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것도 생각해. 남자애들은 군대 언제 가나 이것도 한번 고민하다가 등등등 하겠죠. 미래란 무엇인가 뭐 지금이 제일 빡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름방학은 정신이 없을 거고 보통은 좌절하고 던지고 몰라 날 원망하시고 선생님이 다 챙겨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어. 공부를 해야 챙겨주지. 그거 합니다. 10분 쳐.